오늘 발표할 내용은 그 과학기술 분야에서 원로 과학기술자들이 그 석학 그 과학기술의 전문 분야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재능을 썩히지 않고 국가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를 했고, 그 연구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전에 없이 이제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고 있죠. 100세 건강은 아마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65세 평균적으로 은퇴를 하시면 한 30여 년은 할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은퇴 과학기술 석학 활용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에 쌓은 석학 지식을 인재 육성에 활용하자. 그다음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해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연구자로 날 수 있게, 좀 너무 65세라든지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연구 환경도 조성해보자. 그 다음에는 은퇴 석학들이 더 조직적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산업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활용하자. 실제적으로는 산학연 전반적으로 고급 인력은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해외 과학 석학 활용 현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중고 청소년 대상, 이제 전체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청소년 대상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좀 나이가 들은 석학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는 좀 고민할 문제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국내는 중소기업 기술 지원, 청소년 과학교육, 멘토링 이런 것들이 중심입니다. 그 밖에 은퇴 과학기술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지원센터 운영 등에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해외 사업적으로는 ODA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활동 범위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은 이제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독자적이거나 산발적, 그러니까 중복도 되고 단기적이기 위해서는 끝난다. 그래서 좀 총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다. 독자 시대인데 과학 외교가 좀 약하니까 과학기술 석학이 국내 활동의 출신보다는 좀 글로벌 스케일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냐 하는.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ODA 사업의 개별 연태 과학기술인이 응모하는 형태가 돼서 활용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우리가 만드는 조직에서 인력 데이터 풀을 가지고서 때로는 초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직적으로 가보자.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의 화두니까 거기에 대비한 후속 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석자 연구교수, 강사 등 겸임교원도 지금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끔 4차 산업혁명, 진정보기술, 그러니까 AI 기술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사회가 변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 에듀케이션 4.0도 나옵니다. 에듀케이션 4.0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 1.0은 인터넷에 이루어졌다. 그죠? 교육 2.0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 1.0이 가장 전통적인 교육 체계이겠죠. 지금 현재 우리도 답습을 하고 있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학습 교육 2.0, 지식의 소비와 생산 능력을 교육시키는 일상의 장소에도 어느덧 되기 시작하고, 4.0은 창의력을 구현해 볼 수 있는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교육이 에듀케이션 4.0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에 기여를 한다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체적으로 유명한 학원가에는 코딩 기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파이썬, C 언어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모바일 앱, HTML, 웹 서비스, 로보틱스, 유튜브 되는 것까지 가르쳐, 드론 프로그래밍 기술도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인문예술, 과학적 자기 문제, 자기 표현, 소통 기술 교육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은퇴 석학들이, 원로 석학들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가 좀 고민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변화하는 파라다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거예요. 변화 파라다임에 적절한 용어를 구사한 채 적정 그 분위기로서 젊은 사람들이, 어린 후속 세대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더 강화된 석학 강연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현재의 그 IT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자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참가할 때 좀 더 젊은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는 것들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이걸 만들면 어떻게 했냐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과 합쳐서 전공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중등이면 학부모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부모가 이거는 아이들한테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이상은 연합 강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넓은 틀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일단 과학기술 한림원의 가칭으로 평생교육원 같은 걸 좀 더 격조가 높은 형태의 평생 교육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더 조직적으로 거기서 또 그 교육원 조직에서 멘토멘티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초빙을 해서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28개의 국립 하나, 공립 26개의 과학고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는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교사나 초빙 강사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로 교수님들이 원로 석학들이 참여할 여지가 더 크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도 좀 역할을 하자. 그 다음에 과학고의 대학교 연계된 AP, 앞에서 AP, UP 교과목 강의를 담당하자. 영재교육 담당 계약제 교수 또는 강사로도 활용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은퇴과학기술 석학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면 좋겠다라는 안도 저희가 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연구능력 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은퇴하기 전부터 그 프로그램에 지원케 해서 정년 5년 전쯤에 예를 들어서 업적을 심사해서 탁월한 자에게는 70세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연구 강의 전담, 연구 교수는 하여튼 강의 전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서 노벨상을 타는 데도 명성을 계속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우선 석학 데이터베이스, 여기 리타이어리 R인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멘토멘티, 평생교육원, 지식공유 스터디그룹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형성이 돼서 은퇴하신 분 아니면 원로 석학 과학기술자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뚫리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임은 정년 퇴임하시고 계신 그 석학분들의 과학기술 경험과 지식을 갖다가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모시고 준비했던 정책 제안을 발표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가지 지원 사업을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국가 연구 R&D 사업에 저희 석학들을 평가 및 관리 전문가로서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요한 목적은 우수 평가자 풀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저희 말해서 평가 문화 선진화를 도모하자. 그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일단은 우수 평가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연구재단뿐이 아니라 산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군데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해답으로서는 은퇴 과학기술 석학을 활용하자.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제약 없이 평가 참여가 가능하고 상피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분들을 평가자로 선정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그 평가자들의 수요처는 부처사나 연구개발 지원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석학들의 평가자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루트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안에 어떤 조직을 둬서 거기서 과학기술 석학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풀 같은 것을 확보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석학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제도로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은퇴과학기술 석학이 일정 비율 이상 이런 그 패널 평가에 참여하는 제도를 구축하되 그 방안으로서는 보통 이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각 부처에서 차년도에 그 연구개발 지원사업 시행령들을 갖다가 제정하게 됩니다. 큰 그런 사업의 패널 평가 시 최소 1명 이상 또는 패널의 한 10% 이상은 은퇴 과학기술 석학 참여를 제도화하자라는 시행령을 만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국가 R&D 사업의 관리자로서의 활용을 해보자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은 프로그램 매니저 우리가 보는 PM이라고 많이 부릅니다만은 PM들을 한번 PM 유치에 은퇴과학기술 석학들을 활용해보자 하는 얘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제 관리의 전문성과 예산 투입의 합리성을 갖다 높이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현황으로서는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상근 PM들이 있는데 그분들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그 은퇴과학기술 석학들을 활용해서 상근 PM이라든가 각종 추진위원회라든가 기획위원회 이런 데에 투입을 해서 이분들이 그 예산 조율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합리적인 그런 예산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그 조정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책사업의 추진위원회 이럴 때 우리 은퇴과학기술 석학들을 좀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서는 기초연구 또는 원천연구의 성과를 좀 더 산업화 실용화에 연계하는 데 활용해보자. 이 기초 원천 연구 성과 중에서 그냥 뭐 논문만 쓰고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5년 후, 10년 후 실용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산업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과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고 수요와 공급 양측을 동시에 이해하고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치메이킹을 하는 거죠. 중매를 쓰는 겁니다. 기초연구 또는 원천연구의 성과하고 산업체의 어떤 테크니컬 니드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잘 중매를 써갖고서 매치메이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학기술 한림원 산하에 소위 말해서 같이 그 은퇴과학기술 석학 자문위원회 성과 확산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갖고서 그 1년 내내 상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그 ODA 사업에도 우리 그 은퇴과학기술 석학들을 활용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ODA 사업으로서 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것을 갖다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석학 정도의 그런 그 수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 프로그램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카 사업은 직접 퇴직자를 포함한 시니어 해외 파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독일과 네덜란드는 독립된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퇴직자 해외 파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그 의견이 도출됐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사업의 성공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원국에서의 요청 과제 또는 요청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과 목표 파악 그리고 적합한 그 봉사자를 매칭시키는데 그게 가장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 전략으로는 뭐 현재 그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하고의 연계를 갖다 아무래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원국이라든가 수행기관 이런 데하고도 같이 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기회에 이번 제안들이 실행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은퇴과학기술 석학 활용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기술 한림원 안에 한번 설치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RESTEP, Retired Scientists and Technologies Expert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뭐 이런 일들이 되겠죠.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김 선생님 잘 말씀드렸고 제가 조금 아까 이제 R&D 부분에서 사업평가 및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성과의 산업화 연계 컨설팅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기술의 ODA 사업 구축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학 지식들을 갖다가 얼만큼 국가 차원에서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퇴과학기술 석학
수석학자를 위한 이 활용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이 봉사 중심의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 젊은 세대와의 일자리 상충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칫 은퇴과학자의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노역으로 비칠까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러한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은퇴과학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과학기술 석학 활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참 굉장히 참신하고 한림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이 플랫폼 설립을 위한 재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ODA 사업 저도 이제 코이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몇 번 평가를 가봤는데,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 이 발굴이라고 그럴까요? 이 확보가 참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합자가 없어서 다음 평가를 미루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은퇴과학기술 석학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코이카 또는 이제 다른 이 ODA 사업 시행기관과의 그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평가 사업은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이사 여러 가지 이 CRD 여러 가지 평가 사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니어가 이제 특히 패널 평가 같이 이제 대면 평가에 참여했을 경우에 다른 평가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시니어들의 평가는 소위 블라인드 리뷰, 소위 안면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인터넷 평가에 우선 참여하면서 그런 평가 사업에 좀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사업에 이제 우리 이 은퇴 과학기술 석학을 포함시키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연구재단 내 어떤 이래저래 관여하다 보니까 이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사업 지원 사업이 가장 로비가 많고 성탁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분야입니다. 이게 과학기술부에서 굉장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기존에 그런 복잡한 그런 사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은퇴과학기술 석학 지원 사업에 별도에 하는 활용 사업을 좀 시행했으면 어떨까. 그건 아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안한 예를 좋은 제안 정책과 사업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이제 단기 또는 이제 중장기를 구분해서 좀 체계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은 이제 90살 되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65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제도가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65세 이상 우수과학자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제도를 바꿔달라,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이미 제도나 분위기, 세계적인 분위기는 돼 있는데, 이제 교수 자신들, 연구자들의 자신들이 좀 이거를 바꿔야 되고, 인식을, 이런 문화, 우리가 이제 연세가 65세 이상도 계속 연구를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인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젊은 과학자들도 환영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우수 과학자가 되려면은 교육 기간이 되게 길고, 군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 경우는 또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시설을 마련하게 되면은 이제 50대가 되고, 세계에서 이거 주목을 하게 될 때가 되면 55세가 되는데, 그때 연구비를 따려고 이제 연구재단에 가면 50대 초반까지밖에 이제 연구 심사하러 안 오는 제도라서, 심사자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세대 간의 그런 것도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그런 연구자 풀에 이런 올수한 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분들도 서면평가든 발표평가든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70세가 돼도 SRC도 하고 BK도 합니다. 다 하고, 그러니까 제도는 이미 2014년에 이런 나이 차별에 관한 법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연구비를 받을 때 이 나이를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서 이런 제도, 큰 제도가 다 가능하게 됐는데 왜 대학에서 그게 불가능한지, 그거는 이제 조그만 소소한 법들,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뭐 꽃이 배달돼 온다든가 사실 70세까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에 또 교육부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내려진다든가 퇴직금을 타가라고 한다든가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런 조그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안 돼야 돼서 이런 문화, 이걸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해야 국가의 이익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일단 우리가 노벨상을 탈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국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착되게 하려면은 계속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고, 굉장히 연구자끼리의 경쟁, 페어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심사제도를 페어하게 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학 활용 플랫폼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그림을 키워주셔서, 예를 들면 이공계에서 갇혀 있지 않고 일종의 뭐 시민을 위한 석학대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도의 장이 제공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부처 간에 너무 칸막이가 커서 사실 그 칸막이를 깨기가 어려운데, 이런 다양한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분야에 계속 아이디어를 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융합적인 정책 연구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입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략센터, 이런 센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이셔서 그분들의 그동안 쌓인 연륜과 그 다음에 융합적인 생각들을 통해 가지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아주 정말 토론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 대부분 이제 외국 분들이 쓰신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석학분들께서 저서활동을 정말 잘 하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큰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대학에서 다양한 최고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수도 최고 교수지도 과정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석학 교수님들께서 또는 석학 연구를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경력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는 이제 시민 양성 측면에서 하나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석학 도서관입니다. 사람 한 명이 책 한 권이다. 아까도 나온 것 같이 사람 한 명이 죽는 거는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요즘은 휴먼 라이브러리가 이제 점점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가가 지원해서 석학 도서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록이 있고,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과학 동아리에서, 석학 라이브러리에서 석학 책을 빌려서 이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그럼 실제로 그 많은 이런 여러분들, 석학분들께서 하신 그 경험들을 직접 살아있는 경험을 듣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이 과학기술에 대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ODA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코이카는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정부의 ODA 아까 그 약자를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걸 들은 것 같은데요.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해서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이카는 저희 외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코이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 기술들을 적용해가지고 이를 주요 방향으로 저희가 과학기술 ODA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이카에서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다년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 사업의 종류는 저희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아니면 산학 연계 R&D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가 지금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ODA의 규모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3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전문가분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은퇴 인력을 개발협력 생태계 플랫폼으로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저희가 정부 봉사단을 통합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봉사단이랑 이런 과학기술 봉사단들도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도 실제로 더 많이 참여가 가능하신 부분은 코이카 과학기술 혁신 분야 사업에 저희가 사업을 위해서 가시는 조사 아니면은 사업이 끝난 거에 대해서 뭐 평가 아니면은 저희가 사업 적합성 여부를 할 때 심사 아니면 사업 진행 중에 저희가 자문 등으로 굉장히 많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이카의 지식 공유와 나눔을 희망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좀 매칭이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수요를 좀 파악하는 저희가 전문가 정보관리 시스템을 저희가 좀 개편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됐고 연내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림원에서 여기 제안 주신 그 과학기술 전문가 DB 이런 것과 연계하면은 좀 참여를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코이카는 앞으로도 되게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되는 과학기술 분야 수요에 맞춰서 국내 과학기술 분야와의 적극적 연계와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과학인력 개발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과기부 산하에 있는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당초에는 R&D 인력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대학원, 이공계 대학원생들 그리고 중소기업 R&D 인력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연 3회 30명 내외로 은퇴 예정자 교육을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 과정 중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과정이고 입가율이 항상 100%인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 퇴직 당해 연도에만 교육을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앞두고 교육을 들어오고 계시는데 문제가 본인들은 이러한 교육을 최소 5년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출연연, 교육이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위해서 본인들의 단순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 플랫폼을 구축해서 교육이든 뭘 할 때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아니고 조금 다른 영역을 발굴해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석학 플랫폼 운영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과기부랑 지금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이러한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DB 구축을 좀 국가 차원에서 좀 해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순히 고경력자들이 아니고 과학기술 인력에 진입했을 때부터 1년의 인력 DB를 관리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안내해주고 소개는 해주지만 실제 나의 이력과 전공에 매칭되는 사업을 잘 못해준다. 그래서 그러한 DB 관리할 때 데이터 셀 자체를 조금 더 고도화해서 딱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림원에서 플랫폼 구축한다면 사전에 조금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단순히 매칭해서 기업에 하루 가서 자문해주고 30만 원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게 되려면 앞에 받았던 기업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렴할 수 있는 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주제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가 정말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방향 자체가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좀 역량을 키우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학교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교사들의 역량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이런 석학분들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는 점. 앞으로 이 석학분들의 지식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조금 접근이
소프트하게 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석학분들의 전문성, 그 다음에 경쟁력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진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그 오랫동안 쌓인 그 내공들, 그런 것들을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어린 학생들한테 친근하게 들려주실 때 정말 어린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또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좀 흥미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우수 사례가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석학분들의 지식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우수한 사례들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확산하게 된다면은 학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정말 우수한 프로그램을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보시면은 아마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도입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석학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더 사회 발전에 공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